I think I hurt him in the first round, and after that, he was hurting. So, yeah, it is what it is. Was there anything surprising in there? 경기 리뷰에 앞서 이번 경기에서 홀랜드는 부상이 있었습니다. 1라운드에 이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가드 한 팔에 데미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부자연스럽게 붙어있죠. 아프다는 뜻입니다. 부상이 승패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모르겠지만 퍼포먼스에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결국 경기 전부터 레슬링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내비쳤던 홀랜드는 바디의 누적 데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블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홀랜드의 레그킥과 긴 리치를 경기한 톰슨은 사우스포로 경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홀랜드는 사우스포를 상대로 킥이 좋은 선수가 아니죠. 반면 오소독스 스탠스에서 홀란드의 킥을 허용합니다. 레프트로 톰슨을 가두고 킥. 같은 시퀀스죠. 이처럼 서로 같은 스탠스에선 홀랜드의 킥이 적중합니다. 하지만 반대 스탠스로 서다 보니 거리가 멀어 킥이나 잽이 통하지 않고 앞발 활용이 자유로운 톰슨만 이득을 보게 되죠. 결국 홀랜드는 경기 내내 거리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아웃사이드 외엔 크게 킥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고 데미지가 크게 없다는 것을 인지한 톰슨은 무리하지 않고 대퇴부로 받아줍니다. 게다가 킥 타이밍을 익힌 홀랜드는 킥 캐치 혹은 카운터를 허용했습니다. 톰슨이 킥 캐치, 1, 2 그리고 스마트하게 왼쪽으로 위빙하며 빠져나갑니다. 혹은 카운터를 허용하죠. 또 홀랜드는 할로웨이가 즐겨 사용하는 린 언더니로 거리를 죽여보려 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경기 초반엔 바디를 맞추는 시퀀스도 있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톰슨이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았습니다. 결국 앞손 싸움이나 킥 견제 없이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는 상황의 연속이었고 케이지를 넓게 사용하는 톰슨을 잡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끝내는 막 휘두르는 지경에까지 이뤘죠. 하지만 홀랜드에게도 고무적인 시퀀스는 있었습니다. 특히 1라운드는 상대의 리듬을 파악하는 슬로우 스타터인 톰슨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위기가 한 번 있었죠. 억지로 밀고 들어가며 거리를 죽이자 홀랜드가 공격을 성공합니다. 또 톰슨의 이마 위로 라이트를 집어넣고 잠시지만 그로기에 몰았죠. 사실 이 장면에서 클린치를 야무지게 잡아줬다면 피니쉬가 나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흥분해서 큰 펀치와 엘보를 주다 셀프로 클린치를 놓게 되죠. 그리고 1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클린치 게임이 좋은 홀랜드가 레프트를 허용하지만 억지로라도 밀고 들어가 싸잡을 수 있다면 무조건 좋습니다. 하지만 인터뷰처럼 셀프로 놓아버리죠. 비슷하게 톰슨의 레프트가 빗나가며 클린치 상황에 놓이지만 타이트하게 잡아줘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밀어주며 거리를 다시 벌립니다. 이처럼 이번 경기에서 홀랜드의 경기력은 아쉬움의 연속이었는데요. 확실한 장기가 있음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톰슨의 전장에서 싸우기를 고집했기 때문이죠. 홀랜드의 아쉬웠던 점 첫 번째는 대체 왜 클린치 게임을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홀랜드의 엘보우가 들어가고 어퍼까지의 레벨 체인지는 훌륭했으나 빠질 것을 전제하고 붙어주지 않으니 톰슨의 타격을 허용합니다. 반대로 홀랜드의 좋은 시퀀스는 무조건 잡아놓고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성공시키고 나선 계속 컬러 타이를 놓치고 말았죠. 이번에도 역시 톰슨의 무리한 어드밴스로 타이에 잡혔지만 왜 굳이 놓아주고 다시 허우적거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홀랜드는 톰슨을 가둬두기 위해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머리 싸움입니다. 홀랜드는 언더훅을 파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엉덩이를 뒤로 빼지 않고 머리로 밀며 톰슨을 잡아두지 못했습니다. 또 케이지 중앙에서 상대의 상체와 자신의 상체가 가까워진 경우라면 상대를 타이트하게 밀어주며 중심을 무너뜨려야 하는데요. 홀랜드는 반대로 톰슨에게 밀리고 말죠. 이번엔 서로의 스텝이 꼬이며 본의 아니게 홀랜드가 톰슨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허리를 싸잡고 톰슨을 밀어주자 넘어지고 경기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 이번엔 억지로 추격하다 턱이 돌아갈 정도로 타격을 허용하죠. 가성비는 낮지만 톰슨을 잡아놨습니다. 아프지만 이득이죠. 하지만 10초가 넘는 시간 동안 잡아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자 레프리가 뛰어넣죠. 그리고 곧바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홀랜드의 두 번째 아쉬웠던 모습은 바로 격투지능입니다. 맞은데 또 맞겠다는 집념.
또 경기 후반 오른팔과 바디에 부상이 있다고는 하지만 셀프로 케이지에 가버리죠. 그리고 뚝 감았습니다. 양발 또 인앤아웃, 상대의 오프닝을 찾는 능력과 타격 리듬의 전환, 이 모든 능력이 뛰어난 톰슨을 상대로 케이지에 갇힌다는 것은 자멸을 의미합니다. 킥을 주며 스위치, 템포를 끌며 바디킥, 이런 건 솔직히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톰슨을 상대로 케이지에 갇히면 절대 승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격투지는 그 자체보다 더 심각했던 건 이겨야겠다라는 투쟁심이죠. 서로의 스텝이 엉키며 운이 좋게도 상위 포지션을 잡지만 괜한 아집에 일으켜 세우고 하이파이브까지 합니다. 결국 바디에 데미지가 있자 본능에 충실하며 태클. 그 와중에 여느 인류 레슬러 못지않은 깔끔한 더블렉을 잡습니다. 팬들의 입장에선 고맙지만 냉정히 말하자면 이기는 경기를 하지 않는 것은 파이터의 자질이 모자라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톰슨 교수님의 타격 강의가 전반적인 경기의 양상이었습니다. 앞발로 페인트를 주고 반박자 빠른 하이킥. 이건 너무 빠르네요. UFC 역사상 앞발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해주는 선수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게임 캐릭터의 현실판 같은 모습이죠. 이번엔 홀란드의 킥을 받아주며 그대로 앞발. 바디를 주고 각도를 살짝 틀어서 헤드헌팅을 합니다. 게다가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톰슨이 홀란드의 리듬을 점점 잡아가자 거리를 잡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2라운드까지는 오소독스에서 잽을 허용했고 또 앞손으로 거리를 잡으며 그림같이 완벽한 스트레이트를 성공시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이 빠른 톰슨은 뒤로 빠져주며 데미지를 흘려주죠. 3라운드부터 타이밍을 완벽하게 잡은 톰슨은 홀란드의 잽을 안쪽으로 슬립해주고 이번엔 레프트가 나올 차례죠. 비슷한 시퀀스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하자면 40이 가까운 나이에 톰슨의 타격 기량은 여전하다. 또 앞으로 타격가와만 경기를 한다면 은퇴까지 몇 승은 더 챙길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반대로 홀란드의 격투지능 그리고 자질에는 더욱 의구심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